오케이. 안녕하세요. 갑자기 또 이렇게 시작하려니까 제가 또 그래. 뭐 거의 다 아는 분이긴 하고 또 초면인 분들도 있고 처음 인사드리는데 어 일단 신청해 주신 거 잘 봤고요. 일단 간단한 저희 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스메이커 커리어 컨설팅에서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우섭 라프라고 합니다. IT 쪽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요새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려운 시기가 좀 눈에 띄게 좀 강해지고 있어서 제가 선배님들, 멘토님들 모시고 이거는 한번 같이 대책위원회를 꾸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의견 주셔가지고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은 중간에 좀 이야기가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나누는 역할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저보다 중요한 제 멘토님들에게 한 분씩 소개 간단하게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님 같이 시작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한국 이름은 이원희고요. 지금 현재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 IT 솔루션 관련돼서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현재 상황이라든지 좀 현실 자각 타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걸 좀 오늘 세게 어떻게 들으면 좀 마음에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좀 세게 풀어보려고 하고 오늘은 정말로 현실 자각을 하고 가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환이라고 하고요. 지금 노바주 할리팩스로 캐나다 할리팩스로 넘어온 지 이제 3년 돼가고 있고 이제 컬리지 졸업하고 작년 5월부터 이제 개발자로 취업해서 현재 이제 원래는 토론토에 있었는데 지금 그 회사가 영국 회사에 인수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헤드오피스가 뉴욕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있는 회사에 속속해서 이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원래 한국에서는 개발자 경력이 전혀 없고, 여기 와서 컬리지에서 이제 공부 시작하고, 이제 취업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비슷한 케이스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참고해 주실 만한 이야기들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유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토론토에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남궁 영윤이라고 하고요. 일한 지는 3년 됐고, 네, 이번 달 말로 딱 3년 되고요. 저는 캐나다 온 지도 5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원래 그래픽, UI, UX 디자인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그래서 저처럼 좀 이렇게 또 늦게 오신 분들도 좀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캐나다 온 지는 거의 20년 가까이 됐고요. 개발자로 일한 지는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원래 QA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네,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조금씩 백엔드도 같이 건드리면서 네, 풀스택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IT 멘토님들이 케이스가 다 너무 다르세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오셔서 새롭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개발자로 하신 분도 계시고 이게 여기에서 오랫동안 유학 생활 통하셔서 어, 일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여기에서 아예 뭐 1.5세 뭐 2세에 가깝나요? 뭐 이렇게 잘한 분도 멘토님도 계시고
그래서 케이스가 다 다르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스토리가 다 다른데 지금 현재 상황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캐나다 전체적인 unemployment rate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4월 달 2024년 4월에 6.1%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6.9%까지 fourth quarter에는 찍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2025년도에는 그나마 좀 상반기에 풀리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IT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최악으로는 뭐 코비드 때 2021년 13%까지 찍은 적이 있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당연히 아닐 걸로 보고 있지만 역시나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가장 크게 뭐 굵직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컨스트럭션 쪽인데 트레이드 관련된 일자리조차도 지금 완전 프리즈된 상황이고 뭐 근데 그 부분은 녹아내리면은 다시 기회가 많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IT는 스토리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부트캠프나 컬리지 졸업을 앞두고 그 부분을 경력을 가지고 이제 취업을 준비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의 경력을 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워홀로도 사실 많이 오셔서 또 도전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뭐 써놨던 토픽에 대해서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편안하게 이제 대화하는 컨셉으로 이제 나눠봤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여기 계신 멘토님들한테 현재 계신 회사 상황은 어떤지 뭐 그런 거를 베이스로 일단 가볍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세환님서부터 한번 뭐 지금 편안하게 돌아가시면서 현재 상황에서 지금 더 많이 리크루트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레이오프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이제 나눠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작년 말에 레이오프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의 저 원래부터도 좀 극초반 스타트업이긴 한데 한 전체 인원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레이오프가 됐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회사를 이제 회사가 이제 인수되면서 인수되기 전에 좀 인원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던 이제 과정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팀의 개발자가 총 6명인데 이 중에 절반은 북미 없어요. 6명 중에 저 포함해서 3명, 저희 팀 리드랑 이제 토론토에 1명 있고, 저 이렇게 3명만 북미에 있고, 나머지 3명 중에 1명은 이제 브라질에 있는 이제 개발자가 1명 있고, 2명은 필리핀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저희 회사랑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고 필리핀에 그런 플랫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필리핀에 있는 개발자들을 북미에 있는 회사들이랑 연결시켜줘서 그런 프로젝트들,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런 쇼텀 말고 좀 롱텀으로 하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개발자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 회사가. 그래서 이제 그 2명은 필리핀 사람이고 지금 필리핀에 있어요. 필리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보니까 브라질에 있는 개발자는 시간대도 여기 동부 시간대랑 똑같아가지고 일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저보다 경력도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코드 쓴 걸 봤는데 저보다 개발도 훨씬 잘하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시급을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아마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안 쓸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지만 시급은 북미보단 적겠죠, 아무래도. 필리핀은 훨씬 적을 거고. 근데 이제 그 필리핀 개발자들이랑 일하는 거를 저희 팀 리드가 뭐 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네, 좀 보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스타트업들은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 뭐 시차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즉각 소통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그래도 북미 위주로 같은 지역 위주의 이제 개발자들을 조금 채용하려고 했던 경향이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변해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회사 입장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보장된다면 그 플랫폼을 통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이제 검증된 사람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하려는 거일 테니까요. 그리고 그 필리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근무 조건이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좋을 테고 하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 인도 개발자들 많이 뽑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필리핀도 그렇고 이게 약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IT 쪽은 확실히 트렌드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 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2019년도에 그 필리핀을 다녀왔거든요. 필리핀에 다녀서 저희가 오퍼레이트 하는 부분의 한 섹터가 그 팀이 한 190명 정도 됐는데 그 친구들 사실 시급을 3불 줬어요. 그게 물론 IT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같은 일을 하는 저희가 일본 직원을 15불 줬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차이가 있지만서도 또 영어 쪽으로 서비스하는데 IT 쪽으로는 진짜 인도에서도 어플라이 요새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 필리핀 개발자들 다 10년 이상 경력된 와,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조금 네, 착잡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영희님 어떻게 보시나요? 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다행히 아직 레이오프가 진행된 적은 없어요. 뭐 본인이 이직을 하겠다고 나가시는 분들은 있었지만 어, 다른 쪽 뭐 파이낸싱이나 뭐 마케팅 이런 부서는 제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최대한 이 개발자들 있는 부서에 한해서는 저희는 레이오프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근데 다만 고용 형태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막 그 프론트엔드 쪽 플랫폼 마이그레이션 때문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을 한 1, 2년 전에 많이 뽑았던 것 같은데 그때 마침 이제 빅테크에서 레이오프도 많았으니까 좀 시니어들 위주로 선호하는 경향 되게 그랬고요. 그리고 QA 팀이 따로 없는데 그때 마이그레이션 때문에 QA 팀도 만들 때도 남미에 있는 친구들 위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남미의 어떤 회사랑 좀 커넥션도 있는 것 같고 어, 그 회사 이제 고용 형태가 좀 다른 친구들이 몇몇 있거든요. 뭐 컨트랙터도 있고 다른 남미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고용된 아웃소싱된 친구들도 몇몇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오피셜하게 헤드 오피스가 저기 몬트리올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몬트리올 사람들을 되게 많이 뽑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몬트리올 사람들 하나 그냥 저희 팀은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몬트리올에서 사람을 고용하면 케벡주에서 그 사람의 연봉의 30%를 지원해 준대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인건비 줄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주니어보다는 일단 좀 코업 스튜던트 조금씩 원래는 없었는데 좀 최근에 한둘 조금씩 뽑기도 하는 것 같고 네,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뭐 몬트리올을 그렇게 파격적으로 지원하는지는 몰랐네요. 저도 어, 몰랐어요. 그 몬트리올에서 팀을 이루면은 뭐 그런 얘기 듣거든요. 25명인가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또 프렌치를 써야 되는 어, 그 룰이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코엑주에서. 근데 또 요새 레퓨지가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레퓨지들이 또 프렌치를 쓰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토론토, 뭐 캐나다, 뭐 이렇게 로컬에서 이제는 굉장히 글로벌하게 컴피티티브하게 살고 있지 않나라는 좀 그런 걱정도 됩니다. 네. 지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회사에서 지금 또 많이 리커링을 하는지 아니면 레이오프가 있었는지 음, 또 규모도 큰 회사에 계시다 보니까 또 다른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IBM 캐나다에 있고요. 저희는 딱히 레이오프가 있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 있던 거는 그냥 원래 정리하려던 팀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왓슨 팀을 정리했고, 왓슨이 이제 챗GPT 나왔을 때 작년인가? 예, 원래 정리가 좀 예정이 돼 있었어가지고 왓슨을 정리하고 지금 왓슨 X로 사실 다시 뽑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딱히 많이 된 적은 없는데 확실히 작년, 재작년은 이제 새로 뽑는 수가 적었어요. 새로 뽑는 수는 확실히 적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도 제가 잠깐 홈페이지를 봤는데 캐나다에서 한 60짜리? 근데 그중에 IT 쪽이 한 3, 40짜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계속 꾸준히 뽑고 있던 대로 뽑는 것 같고, 이제는 조금 더 뽑는 것 같고, 올해부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올해 뭐 아는 사람도 들어온 사람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크게 예전에 많이 뽑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 빅테크들은 조금 워낙 많이 뽑았다가 요즘 좀 정리가 몇 년간 지금 된 것 같고, 네, 저희는 그냥 좀 최근에 많이 뽑진 않았지만 이제 좀 회복이 되는 게 보인다 정도 같습니다. 지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팀에 뭐 계시지 않나요? 네, 저는 근데 항상 처음에는 캐나다 팀에 있었는데 그 뒤로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부터 매니저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거의 한 70%, 캐나다가 한 30%였던 팀이었는데 지금은 한 미국이 거의 한 미국 70% 지금도? 근데 캐나다는 저 하나고요. 그리고 네. 인도에서 사람들을 좀 많이 뽑고 있어요. 인도에서요. 이게 네. 조금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부분인데, 뭐 네네. IBM 캐나다에서도 이제 글로벌리 지금 리커링을 하고 있는지 같이 네. 근데 같은 프로젝트를 다른 확실히 나라에서도 예. 네, 저희는 CEO가 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예, 인도고 그 IIT라고 인도에서 되게 유명한 공대 거기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인도 사람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값이 확실히 예, 미국에서 한 명 뽑을 돈으로 캐나다에서는 두 명 뽑을 수 있고 인도에서는 한 8명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네, 예전에도 한번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는 실패를 했었대요. 한 10년 전에. 근데 네. 요즘은 확실히 인도 쪽에서도 개발자들이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서 인도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장인어른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백엔드로 97년 전서 97년부터 코비드까지 활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갈수록 하더니 아버님 빼고는 다 인도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인도에 있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조금씩 커지더니 이제 완전 글로벌하게 변한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더 굳혀져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사실은 뭐 윌리엄님은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번 같이 상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쪽 같은 경우에는 우선 뽑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르긴 해요. 사기업이랑은. 원래 주니어 엔트리 IT 쪽은 많이 잘 뽑진 않았었어요. 정부 쪽은 보통들 이제 시니어 레벨들은 많이 뽑고 인터미디엇 같은 경우에는
코업이나 스튜던트로 들어왔던 사람들을 이제 키워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인터널로 이제 키워주는 식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IT 클러스터에서 사람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컨설턴트들을 이제 벤더를 통해서 이제 하이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직원이 아니라 그런 계약 같은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컨설턴트들을 뽑는 일을 좀 하고 있었었는데,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점점 주니어 2명 뽑을 돈으로 시니어 잘하시는 분 한 분을 뽑자라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일 효율성도 그렇고, 이걸 가르치고 프로세스를 익히게 하는 그 시간조차 좀 아까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주니어 스튜던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요새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특히 오픈 포지션은 코업도 이제 같이 대화를 해본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전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참 시기가 정부도 그렇고 사기업도 그렇고 다 좀 IT 특히 엔트리 주니어 쪽은 되게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저도 좀 해봤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들의 입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자들의 문제, 이런 식으로 세 개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코비드 때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코비드 바로 시작하기 전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코비드가 끝날 때쯤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당시에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한국 유학원, 또 아니면 이민정보사 이런 데서 코비드 동안에 북미 쪽에 IT 관련된 칼리지나 부트캠프를 나와서 프론트엔드 코र्스를 듣고 졸업을 해서 직장을 잡은 사람들이 꽤 좋은 연봉으로 쉽게 일을 시작을 했다더라. 그래서 그런 광고를 이제, 그게 사실이었고요. 코비드 때 많은 분들이 좋은 직장을 잡았고 좋은 연봉을 받았고, 그리고 좀 붐이 있었죠. 다들 집에서 계속 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지금 코비드가 끝나면서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지금 다시 백투 오피스로 해야 되는 분위기로 돌아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좀 IT 회사들은 사람들을 자르고, 그렇지만 또 한국에서 그런 유학원이나 이런 광고를 듣고 공부를 하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기를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당시 코비드 시작했을 때는 그게 참 좋고 잘 뚫릴 수 있는 길이었는데, 2, 3년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 후에 오셔서 공부를 하고 지금 졸업을 한 입장이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시츄에이션이 풀려버리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여기 캐나다에 들어온 이 유학생 이민자 수가 어마어마하대요. 물론 한국에서 개발자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꽤 많은 분들이 개발자 경력이 없고 다른 쪽 일을 하시다가 프론트엔드 디벨로퍼가 쉽고 직장도 잡기가 좋다라고 해서 그걸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본인만 쉬울까요? 다 쉽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만 쉬운 게 아니에요. 인도, 중국, 다른 나라 분들도 그게 쉽고 그걸로 일이 잘 풀릴 거란 생각들을 하고 들어왔단 말이죠. 지금 그렇다 보니 시장은 완전히 포화 상태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2000년 초 닷컴 버블 때 웹 디벨로퍼, 웹 디자이너들, 그때 처음에는 벌이가 좋았어요. 웹사이트 만들어지고 회사들이랑 연계해서 하고 하다 보면 되게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 버블 터지고 나니까 진짜 길거리 그 전봇대
웹사이트 만들어 드립니다. 500불 이런 식으로 사인 붙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 프론트엔드가 거의 그 수준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리고 너무 많고. 특히 막 칼레지에서 안 하는 칼레지가 없잖아요, 요새. 뭐 얘기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 보니까 2만 명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워털루에서 있는 칼레지 중에 하나는 학생들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문제. 너무 수요가 많은데 포지션은 없고 사회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들이 코비드를 지나면서 다들 인하우스 디벨롭먼트보다는 솔루션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미 다.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뭐 자주 바꾸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 HTML 짜는 것도 아니고 보통 솔루션을 사서 그 안에서 스킨을 씌우고 그 안에서 내용 컨텐트 매니지먼트를 관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하우스 디벨롭먼트를 하는 회사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스타트업, 중소기업밖에 지금 남아있지가 않은 상태인 거죠.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뭐 스타일 만들어 놓고 디자인 스탠다드 만들어 놓으면은 더 바꿀 필요도 없고 이미지만 바꿔주고 컬러 스킨만 바꿔주면 되니까 더 한 번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필요했던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그나마 백엔드나 데이터베이스 쪽은 아직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쪽은 니즈가 있고 또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큰 회사들의 솔루션화 때문에 생기는 그런 포스팅들이 없어지는 문제 그리고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만으로서의 그런 한계 그런 것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원자분들 이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프론트엔드 디벨로퍼의 코र्스를 하고 나면은 직장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은 나머지 다른 2만 명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럼 그들보다 내가 뭐가 뛰어난가? 인도 분들은 영어라도 잘해요. 근데 우리는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나라에서 경력이 있고 경력을 무시 못 해요. 학력 뭐 물론 북미 학력 있으면 좋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학력 체크를 안 하거든요. 경력이 가장 우선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도 있고 또 막 졸업하신 분들 그 이력서를 보면은 다들 스택들을 다 써놔요. 뭐 기트허브가 있고 무슨 리액트가 있고 뭐 R, 파이썬 뭐 다 있는데 그리고서는 이력서에다가 풀 스택 디벨로퍼로서 포지션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멘토님들도 다 어느 정도 수긍하시겠지만 경력 3년도 안 되는 주니어 분들이 풀 스택 디벨로퍼라고 하는 것만큼 우스운 소리도 없는 것 같아요. 풀 스택 디벨로퍼라고 그러면 적어도 10년 이상 경력. 정말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다 할 줄 아셔야지 풀 스택이지. 지금 주니어 입장에서 풀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력서를 보는 사람은 아, 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구나 라고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뽑질 않아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뭐를 타겟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가 세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뭐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멘토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맞습니다. 진짜 어 윌리엄님 너무 정리 잘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감히 뭐잘 모르면서도 그 의견 주신 거를 베이스로 제가 토픽 정할 때 프론트엔드의 끝이 아닌가라고 한번 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그 지금 하시는 일에서 보시기에 지금 다 다른
업무를 보고 계시지만 하시는 것과 그리고 프론트엔드가 지금 윌리엄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진짜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럼 의견을 뭐 간단하게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환님? 네, 저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직 확고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이 안 된 상태고 그 수익화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MVP를 계속 만들면서 지금 피벗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완벽한 커스터마이즈된 솔루션이 없는 경우가 많고 아직 시장이 없는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다가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 이런 상황에서 풀스택이라는 타이틀 같은 경우를 이제 일련이 말씀하신 것대로 사실은 이제 정석으로 생각하자면 진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프론트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알고 백엔드도 이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사실 풀스택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스타트업에서 말하는 풀스택은 뭐냐면 이제 빵꾸 나는 데를 들어가서 이제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풀스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브라질 개발자 그 친구가 이제 풀스택이라는 포지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제 진짜 약간 만능처럼 어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사 자체 서비스도 개발하지만 이제 외부 클라이언트랑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프로젝트 진행하면 이렇게 약간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딱 뭉쳐가지고 하고 또 흩어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갔을 때 프론트 없으면 프론트 하고 백엔드 없으면 백엔드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만약에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다면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풀스택으로도 이제 기업들이 원하는 어떤 포지션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약간 프론트 쪽으로 더 이제 밀려난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디자인이나 이런 쪽을 더 하고 그래서 피그마 같은 거로 이제 UI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 친구한테 넘기면 그 친구가 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많고 그리고 약간 이제 잡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자 포지션으로 들어갔지만 막 이제 SEO 이제 막 작업할 때도 많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런 뭐 억세서빌리티 관련된 것들 막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QA 들어가서 막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뭔가 인원이 이렇게 여유 있지 않고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한 명이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되게 원하고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작년에 있었던 레이오프도 조금 비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컬리지에서 배웠던 거는 사실 웹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에 이제 국한돼서 배웠지만 사실 이제 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이렇게 닥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소규모 회사에서는 더 이제 좀 필요로 하는 어떤 역할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저도 되게 답답한 부분이 이게 들어와서 일을 해보지 않고서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근데 이제 회사들이 워낙 보수적으로 사람을 뽑으니까 아예 저희도 레이오프만 한 번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특수한 경우 저희는 이제 게임 관련된 게임 인더스트리 쪽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 로블록스 개발자 한 명 뽑은 거 이외에는 하이어링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회사 들어온 이후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런 하이어링 자체가 워낙 너무 보수적으로 간다.
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 답답한 부분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제 그 프로세스를 뚫고 들어가기만 하면 좀 어느 정도 생존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음, 저는 딱 세원님하고 지수님 회사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막 그렇게 그렇게 되네요, 스타트업이라기에, 진짜. 네, 네. 스타트업이라기는 아니고, 왜냐면 20년이 넘었고, 직원은 한 700명 정도 되니까. 근데 제가 속한 비즈니스 유닛은 한 450명 정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많이. 그리고 제가 일하는 거는 이제 다 저희 플랫폼 백엔드에 있는 서버들, 뭐 여러 가지 API 서버들 관리하는 일이라 제가 프론트엔드 쪽은 잘은 모르지만, 저희 회사 지금 프론트엔드를 되게 아까 윌리엄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일스포스로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커스터마이징, 파트너별로 다 커스터마이즈 편하고 이제 딜리버리 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말은 저희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나중에 언젠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되게 들어요. 음, 뭐, 그리고 최근에 고용된 개발자들은 다 몬트리올, 퀘벡 베이스 분들밖에 못 봤어요. 저희 유닛도 아니고 다른 비즈니스 유닛이어서 사실 뭐 얘기를 할 기회도 많이는 없었고. 음, 또 일단 저희 회사 상황은 그런 것 같고, 제 주변에 있는 이제 구직을 활동 중인 아니면 이직을 준비 중인 사람들을 봤을 때 아까 윌리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2만 명이 있다면 근데 그 중에 취업이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되게 이상하게도. 제 주변에도 다 막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딱 한 명만 그냥 한 1, 2주 내에 인터뷰를 한 4개를 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 회사들 보는 눈이 다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친구가 막 뭐 학력이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컬리지인데 코업 경력밖에 없어요. 한국에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와가지고 뭐 한국 경력도 없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는 그 친구 될 것 같다고 솔직히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 보면 그냥 학교에서 한 숙제 장난이 아니라 되게 혼자 열심히 했어요. 혼자 열심히 했고 되게 들어보면은 링크드인으로도 자기가 되게 적극적으로 회사 많이 찾아보면서 연락을 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HR한테 연락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개발자한테 연락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관계를 쌓아나가다가 리퍼를 부탁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본 게 저번 주 인터뷰 하나를 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 친구는 그냥 이력서 딸랑 한 장인데 되게 지저분하게 안 썼어요. 아까 윌리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다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그 친구한테 어차피 컬리지 졸업한 애가 이거 다 할 줄 아는 거 솔직히 말 안 된다. 나는 너가 할 줄 아는 것만 딱 썼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또 연락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안 와요. 그런 거 보면은 그 많은 2만 명 중에 내가 정말 상위 뭐 10%, 5%, 1% 안에 들어가려면 얼만큼 해야 되나. 그 친구 되게 노력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솔직히 결과물만 봐도. 그런 식으로 좀 본인이 내가 UT 나온 친구들 저 친구들 4년 동안 공부한 거 이거 커버하려면 내가 뭘 더 공부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맞아요. 꼭 그런 케이스가 또 있긴 하죠. 지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저는 QA로 왔다가 프론트엔드로 온 게 한 2019년, 2018년, 2019년 이 정도인데 이게 그러니까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한 3년에서 5년 주기로 백엔드가 인기가 많았다가 이제 프론트엔드가 인기가 많았다가 살짝 그러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딱 프론트엔드로 올 때 2019년 이때쯤이 좀 프론트엔드가 또 인기가 많았고 그 뒤로 한 지금 벌써 한 5년 정도가 지난 건데 보면은 이게 그 당시는 되게 막
언어가 계속 바뀌었어요. 프론트엔드 쪽이 뭐 앵귤러 유명했다가 뭐 뷰.js 유명했다가 리액트 유명했다가 계속 그런 게 새로운 게 나왔는데 그게 확실히 느려진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최근도 계속 리액트만 쓰면 될 줄 되면 이게 될 정도로 이게 리액트만 거의 쓰거든요. 그래서 리액트 아니면 뷰 아니면 뭐 앵귤러 정도인데 이제 그때는 막 새로 나와서 막 다 배우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좀 새로운 또 언어라든지 프레임워크 쪽이 프론트엔드 쪽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 솔루션 찾게 되고 그냥 백엔드에 더 집중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글쎄요. 또 몇 년 뒤에는 또 프론트엔드가 아무래도 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확실히 백엔드 잡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팀 옮길 때 2020년, 19년 요때만 해도 프론트엔드 잡이 조금 더 많거나 거의 한 백엔드 반반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백엔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시 언제 프론트엔드 쪽이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프론트엔드만 공부하는 건 확실히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백엔드를 강조하는 게 아무래도 네,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는 뭐 IT랑은 관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PM으로 활동할 때 지금 굉장히 큰 프로젝트 진행할 때 세일스포스로 완전 갈아탄 프로젝트가 크게 두 기업이나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백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지만서도 저는 유저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갈아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다 완전 틀에 짜여진 거를 해서 우리한테 던져주는구나 뭐 이렇게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윌리엄님 보시기에는 그 앞으로 죄송해요. 뭐가 잘 나가요? 뭐 이것도 또 유행 타는 걸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시나요? 아, 뭐 저의 개인적으로 낀 생각으로는 데이터가 가장 큰 안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AI가 나왔고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컴퓨팅을 해놓고 있죠. 근데 이 지금 시점에서 과연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븐 데이터베이스도 그걸 디벨롭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이제 그 스킬이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요새 뭐 그냥 간단한 얘기를 했을 때 프론트엔드 스몰 비즈니스에서 만나는 워드프레스 쓰면은 알아서 다이나믹 페이지 만들어주고 AOD 체크 다 해주고 look and feel, color scheme 뭐 알아서 해주죠. 데이터도 데이터베이스도 알면은 좋긴 하지만 또 요새 점점 이제 옮겨가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고 정말로 디벨롭먼트가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솔루션 세일스포스나 시보 같은 경우에도 아예 디벨로퍼 경험이 없어도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일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알려주는 그런 트레이닝 같은 걸 통해서 서티피케이션을 따고 하다 보면은 세일스포스 자체에서 어, 제공하는 UI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뜰 거다 안 뜰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기대를 걸어보는 건 데이터 관련돼서 그래서 뭐 당연히 디벨로퍼라 그러면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돼서 SQL이라든지 그 각각의 그런 데이터베이스 옵티마이제이션 관련된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될 거고 또 다타 애널리틱 뭐 다타 레이크, 다타 웨어하우스 이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아키텍트 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오늘은 좀 더 현실 자각을 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어떤 분야가 이제
멘토님들이 생각했을 때 나을지, 또 그걸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까 세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풀스택이 그 스타트업에서는 그런 식으로 통하는지는 저도 잘 몰랐었어요. 근데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해요. 이제 큰 회사일수록 이제 개개인한테 주어지는 일이 딱 그 정해진 스페셜라이즈드 된 그 일만 시키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필요한 거고, 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적은 수의 사람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또 모르겠네요. 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오늘 얘기한 거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게 그렇죠. 뭔데 내가 지금 2년간, 4년간 공부했던 거를 이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 지금 이쪽 일을 이제 올해가 20년 차인데 봤을 때, 분위기 참 닷컴 버블 터졌을 때랑 비슷하다라는 느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되는 것도 있고, 빨리 내가 어떤 위치에 취했는지를 깨닫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내가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빨리 깨닫는 사람이 빨리 직장을 잡고, 아니면 지금 이 시츄에이션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좀 랄프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좀 더 졸라서. 기분 나쁘시면 욕하셔도 돼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요, 맞습니다. 진짜 사실은 뭐 세아님, 영희님, 지수님, 윌리엄님 저희가 이거를 같이 한 지가 벌써 꽤 됐죠. 그리고 코비드 때서부터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사실 페이스메이커에서 이렇게 같이 커리어 코칭 준비하고 해서 다 자리를 잘 잡았죠. 그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굉장히 자신 있게 우리가 도와서 길을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2023년서부터는 좀 굉장히 조금 저희도 위협을 느낀다고 해야 되려나? 어떻게도 이렇게 해서 다 됐었었는데 왜 안 되기 시작하지? 그런 게 되게 조금 저한테도 덜컥한 새로운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같이 이거 공부하신 분들 너무 좋은 거 공부하셨는데 이제 답이 바로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같이 또 찾아보는데 또 선배들이 나서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돼서 이제 윌리엄님 말씀하셔서 제가 또 같이 이제 준비하게 됐고요. 저는 학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일단 제가 가방끈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네게티브한 부분은 없었었는데 어, 최근에 부트캠프 저희가 원래는 부트캠프만 졸업한 친구도 취업이 안 됐다가 저희가 도움을 줘서 취업이 되고 자리 잡는 것까지 봤는데 요새는 2023년 중후반부로는 부트캠프만 준비한 친구에게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컬리지만 졸업한 상황에서도 이게 취업이 가능한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 물론 다 지금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 맞다. 뭐 부트캠프 나왔으니까 이 앞으로 이쪽에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뭐 하기는 답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보시기에 지금 주위에서 지금 가르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 내에서 뽑는 친구도 있고 한데 세환님, 영현님, 지수님, 윌리엄님 회사 내에서 아니면 주위에서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취업이 가능한지 올해 그리고 내년에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100%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느낀 실제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환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제가 컬리지를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부트캠프
나오신 분들은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작년에 페이스메이커 하면서 팀으로 이제 같이 있던 친구 말고는 이제 없었어가지고 컬리지를 이제 바탕으로 좀 제가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제가 나온 컬리지는 여기 이제 노바스코샤주에 이제 공립 컬리지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IT 캠퍼스라고 이제 그런 IT 관련된 전공들이 이제 쫙 다 모여져 있는 캠퍼스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웹 개발 전공으로 이제 졸업하는 친구가 이제 전체 프로그래밍 관련된 걸 다 합치면은 아마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랑 같은 전공인 친구는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매년 20명 정도가 이제 졸업을 한다라고 이제 치면 작년에 저 동기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5명 취업했거든요. 20명 중에 5명. 근데 이제 올해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1년 늦게 이제 했던 친구들 제가 이제 학교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알고 있던 친구들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듣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안 좋은 것 같고 코업 자리도 이제 훨씬 많이 줄어든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작년에 같이 졸업한 애들 중에 이제 취업을 아직 못한 15명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링크드인 업데이트가 없고 계속 이제 오픈 포지션 그 프로필 상에 이제 올라와 있고 특별히 이제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한번 모임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쫙 이제 만나고 했었는데 그런 개발 쪽 직군 말고 커스터머 서비스 쪽으로 이제 그냥 취업한 친구 한 명 있었고 그리고 슈퍼스토어에서 일하는 친구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뭐 일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소식을 듣지는 못했고 이제 개발 포지션, IT 쪽 관련된 포지션으로 이제 취업을 한 건 이제 5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나마 높은 퍼센트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컬리지들에 비해서 이제 토론토 쪽에는 이제 학교도 더 크고 기수마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졸업을 하시니까 이제 그분들 중에서 뭔가 취업에 성공하는 케이스 퍼센트들은 이제 더 이제 낮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확실히 좀 인터내셔널 숫자의 제한도 있고 제가 나온 컬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클래스마다 20명 이내로 딱 해가지고 뭔가 쭉 끌고 가는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나마 조금 더 결과가 이제 좋았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취업 준비를 거의 입학하면서부터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게 발론티어든 뭐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학교 안에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최대한 많이 해서 그 같은 동기들 중에서 그냥 성적 이런 거 말고 그냥 제가 그래도 일은 잘하지 제가 프로그래밍은 잘해 라는 인식을 다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막 추천하고 이런 게 막 일어나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수들이 물어보거나 또는 이렇게 기회들이 분명히 있어요. 되게 한정된 기회들이고 오픈되지 않는 건데 저도 제가 지금 들어간 회사에 아예 잡 포스팅이 없었거든요. 그냥 네트워킹으로 그냥 저만 인터뷰 보고 저는 여기 이 회사에 레주메도 안 냈어요. 그냥 제 링크드인 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누구 소개로 연락했는데 한번 인터뷰 봐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회들을 최대한 만드셔서 이제 졸업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시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너무 기대되는
그 트레일러네요. 아, 그랬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영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트캠프만 하신 분들은 그냥 가능성이 되게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부트캠프를 들었는데, 어, 내가 앱스토어에 앱을 출시해서 실제 유저도 받아서 막 버그 픽스도 해보고 이런 경험이 있다지 않는 이상 부트캠프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토론토 컬리지 말하면 저는 좀 되게 할 말 많은데, 저는, 한국에선 유니 나오고, 캐나다에선 컬리지였어요. 물론 한국 대학이 비교적 캐나다 대학보다 쉬운 건 맞지만, 저희 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과는 한 학년 30명 중에 25명이 F 받을 정도로 정말 패스하기 어려운 그런 교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유니 다닐 때 한국에서 그런 공부했던 거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한 것과 캐나다 컬리지 비교적 좀 더 프랙티컬하고 쉽고 뭐 빠르게 그거 비교를 했을 때, 컬리지 졸업한 친구들이 그냥 똑같이 취업을 바라는 거는 유니 공부한 사람들한테 되게 이건 언페어한 것 같아요. 솔직히 되게 억울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들인 시간과 노력과 그 공부한 양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는 그런 것처럼 컬리지 졸업하신 분들은 그냥 딸랑 웹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고 취업되길 바라는 거는 너무 욕심이라고 보고요. 자기가 추가로 되게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일하면서도 막 책 읽고 그래요. 되게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 요즘에 이런 거 읽고 있는데. 뭐 그런 것처럼 공부를 되게 많이 스스로 해야 해요. 그렇다고 또 여기 유니 졸업하신 분들은 나는 뭐 UT 나왔으니까 그것도 진짜 아니거든요. 아무리 UT 나와도 저희 지금 UT 코업 학생 한 명 있는데 저희 팀에 음, 네, 정말 별로거든요. 그런 것처럼 UT 나왔다고 자만하시는 거는 정말 더 아닌 거. 그만큼 더 잘해야 되는 거니까. 네, 학력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뭐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이고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학력에 대한 비하나 뭐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노력이 뭐 있어야지. 또 다음 주에는 뭐 우리의 성공 케이스 지금 멘토님들이 가지고 있는 또 주위에서 봤던 이 친구는 될 줄 알았다 뭐 이런 분들이 하나씩 있죠.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제가 사실 부트캠프나 컬리지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게 제가 아는 친구가 토론토에 있는 그 부트캠프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트캠프 내에서 뭐 알럼나이 활동하면서 뭐 게스트 스피커로 와서 이제 참여하기로 했는데 게스트 스피커가 그 전날 캔슬됐다라고 해요. 레이오프 당해가지고. 그리고 뭐 지금 36명이 이제 부트캠프를 졸업을 하면서 이제 거의 뭐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구나. 물론 훨씬 좋았던 틈도 분명히 있었었고 그래서 뭐 잘 됐고 뭐 우리 페이스메이커 내에서도 뭐 그렇게 성공한 친구가 있었었고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또 멘토님들한테도 서로 크로스 레퍼런스 하고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님, 네네, 지수님 먼저,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지금 확실히 캐나다가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미국 회사랑 인터뷰도 했었고 미국은 지금 시장이 너무 좋거든요. 미국은 확실히 뭐 레이오프 있었다 해도 다른 회사들도 많고 미국은 잡이 진짜 많아요. 돈도 많이 주고 아직도 정말 상황이 좋은데 어, 저 여러 나라를 다 보고 있는데 싱가폴도 상황이 괜찮아요. 지금 캐나다가 제일 문제 같거든요. 이거는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캐나다가 모든 게 다 좀 느려요.
지금 회복하는 것도 그래서 느린 것 같고, 어, 이게 캐나다 회사들만의 문화가 좀 있었거든요. 이 IT 쪽도 특히. 이게 캐나다 회사들은 확실히 좀 레이백하는 문화가 있어서 제가 뭐 캐나다 팀에서도 일을 해봤고, 캐나다 팀들이 있는 캐나다 저희 회사에 있는 캐나다 팀으로만 구성된 그 팀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캐나다 팀이 확실히 일을 덜 하거든요. 이게 미국하고 섞여 있거나 이러면은 미국 애들은 진짜 열심히 일해요. 미국은 뭐 그만큼 확실히 더 잘리는 것도 확실히 잘리고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걔네들은 확실히 경쟁이 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 되면은 조금 안정적인 게 있고 이제 캐나다는 딱 중간인 것 같아요.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여기는 뭐 그렇게 심하게 자르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일도 열심히 하지는 않고 약간 이런 거를 미국 회사들에서는 조금 눈치를 챈 건지 이게 캐나다에서 뽑을 바에 그래서 지금 인도 쪽에서 뽑는다든지 약간 이런 모습이 그래서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피해를 보는 게 지금 새로 취업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상향 평준화가 돼서 이쪽도 저희 저희 팀을 비롯해서 전부 다 지금 캐나다에 있는 개발자들도 조금씩 일을 많이 시키는 것 같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조금은 레이백하는 문화를 없애려는 건지 그랬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뽑을 때도 좀 더 신중한 것 같아요. 캐나다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고 아직은 22년, 23년이 조금 어려웠고 그 회복이 확실히 느리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확실히 부트캠프만 했어도 취업이 됐다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게 확실히 어려워져서 이제는 컬리지, 뭐 유니버시티까지도 졸업을 해도 그중에서 좀 상위 몇 프로가 먼저 취업이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24년 올해 조금 괜찮아지면서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면은 뭐 나중에는 부트캠프도 다시 괜찮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확실히 컬리지 이상 나오신 분들, 그중에서도 열심히 하신 분들, 아니면 계속 꾸준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먼저 취업이 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순서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시장이 좋을 때였거든요. 그래도 저 취업하는데 거의 10개월 걸렸어요. 4년제 나왔는데도. 그때도 분명히 공부 잘했던 애들은 정말 한 2달 안에 다 됐어요. 2달, 뭐, 길어야 6개월이면 다 취업이 됐는데, 그냥 저는 꾸준히 계속 넣었던 거고, 근데 기회는 돌아갈 거예요. 근데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걸리시는 거고,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고 꾸준히 그냥 준비는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네, 감사합니다. 윌리엄님 마지막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뭐 질문 있으시면은 뭐 한두 개 정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챗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나올 때까지 일단 윌리엄님 한번 정리 부탁드리고요. 대학교 졸업한 지가 조금 되셨죠? 그렇죠. 좀 많이 됐죠. 예. 네. 어, 윌리엄님,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여쭤볼게요.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취업 성공했던 친구 얘기를 뭐 간단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 주에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오늘 요 상황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부트캠프, 컬리지, 유니버시티 저는 뭐 물론 학력이 중요하긴 한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경력이에요. 부트캠프만 나와도 원래 나라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금방 잡아가요. 그러니까 여기 북미 학력을 이력서에 넣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큰 그런 의미는 없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다 보니까 옛날엔 부트캠프로도 가능했고 칼리지, 유니버시티면 더 좋을 거고. 근데 이제 정말로 학생분들 아예 아니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페이스메이커에서 했던 이 힘든 와중에서 한 분은 된 분이 있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게 대학교를 나왔을 때 된 게 아니라 무슨 스킬이 있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칼리지에서 프론트엔드 스킬, 그러니까 뭐 리액트, 뭐 앵귤러, 프론트엔드 쪽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는 확실히 C++, 자바 이 세 개는 꽉 잡고 가죠.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분야를 꽉 잡고 잘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서는 대학 유니버시티를 나온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칼레지 부트캠프에서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고 또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좀 다른 나라에 와서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들으시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영어의 문제. 영어를 얼만큼 하고 이해를 하고 또 그 분야, 그 학문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 단어들을 쓰는지. 왜냐면 그 용어 단어들만 알아들어도 전체 회사에서 하는 그런 미팅 이야기 반을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유니버시티가 지금은 더 뽑히는 분위기이긴 한데 꼭 학력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좀 부트캠프, 칼리지가 조금 어려운 거. 이거는 학력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고른 그 전공의 문제인 거지. 저는 학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 하나 있어서 같이 공유 드리겠는데, 제가 이력서 볼 때 되게 아쉽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 IT 쪽에서 보면은 우리 이력서에 다 스킬을 쓰잖아요. 근데 IT 전공자 이력서를 보면은 대부분이 테크니컬 스킬에만 굉장히 열심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윌리엄님 저번에도 크게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너무 좋은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IT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소프트 스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뭐 세환님, 영현님, 지수님, 윌리엄님 보시기에 뭐 하나씩만 어떤 스킬이 소프트 스킬이 어떤 에센셜 스킬이 사회생활하는 그리고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의견 하나씩만 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세환님? 네, 저는 문제 해결 능력, 프로블럼 솔빙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죠? 네, 이렇게 인터뷰 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이력서에도 최대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이제 단순히 이거 써봤다라고만 하면 안 된다고 보통 많이 이제 얘기해 주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떤 내가 과거에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고 그거를 그게 왜 문제가 됐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들, 프로세스를 거쳤는지가 이제 결국에는 레주메 안에도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게 커버레터 안에도 들어가 있고, 인터뷰할 때도 그게 자연스럽게 내가 뭐 스타 메서드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업무에서도 똑같더라고요. 위클리 미팅 할 때 어떤 버그가 있었고, 내가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이런 시도들을 해봤었는데, 뭐는 잘 됐고 뭐는 잘 안 됐다. 이유가 뭘까 해서 뭐 이런 것들 찾아봤고 어떤 솔루션이 이제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미팅 때마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도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때까지 붙들고 있는 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의 어떤 뭐 9 to 5 관계없이 주말에라도 내가 진짜 이게 막혀서 이 프로젝트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면
끝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결책이 아니라면 대안이라도 내가 그 다음 미팅 때 전까지는 제시를 할 수 있어야 사실은 그게 이제 회사에서 좀 같이 협업하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나 이거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하고 던지면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주니어를 뽑기 싫어하는 회사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시니어들은 어떻게든 해결해가지고 오는데 이제 주니어들은 난 주니어니까 난 이거 처음 보는 건데요 하면서 던져버리면 그게 이제 결국 그 위에 있는 시니어들, 매니저들한테 이제 결국 짐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주니어가 되시면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은 주니어다라는 거를 레주메나 이런 것들에 이제 녹여내실 수 있으면 그게 어떤 좋은 소프트 스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윌리엄님한테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소프트 스킬 어떤 걸 제일 좀 중요하게 보시는지. 저는 커뮤니케이션, 말을 우선 해야겠죠. 아까 랄프가 얘기한 것처럼 레주메에다가 테크 스킬들 다 쓰세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읽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걸 다 써오는 사람들이 다예요. 500개를 받으면 500개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테크 스택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읽는 사람이 제대로 잘 읽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썼는지, 쉽게 커뮤니케이션 했는지, 거기서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영어. 뭐, 나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 잘 못해요. 어떡하죠? 영어 못하면 그림이라도 그리면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한테 내 생각, 세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블럼을 내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것들을 전달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같이 협업을 하고 그 모든 걸 다 하려면 영어, 영어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영어 이거는 정말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테크 스킬 좋아도 말 못하면 못 뽑아요. 말이 통해야지 뭐 일을 시키죠.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영어 공부도 하시고 또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좀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테크 쪽으로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쭤보면 꼭 그러더라고요. 아, 전 다른 사람들이랑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코딩 짜고 일만 하려고요. 그런 답은 없어요. 어떤 포지션이든 다 팀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하나 조금 더 더하자면 IT 쪽에서는 저는 이거는 소프트 스킬이랑 하드 스킬이랑 조금 반반인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떤 회사든 어떤 방식이든 자기네 회사만의 그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안에서 돌아가거든요. 특히 디벨롭먼트 관련된 팀들은 그러니까 그쪽 공부 확실히 하셔서 용어들 다 아셔야 되고 각 롤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What's the roles and responsibility 이것들을 확실하게 아시고 해서 그걸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다 오늘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멘토님도 너무 감사하게 다다음 주에 또 이어서 더 깊게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간다면은 향후 직업을 엔지니어링, 뭐 IT 필드 쪽에서 PM 쪽으로 가고 싶은데 커리어 방향을 어떻게 쌓아야 하나요? 라고 지금 대학교 졸업을 앞두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답할까요? 네. PM 쪽으로 가고 싶으시다 하면은 우선 PM이 당장 될 수는 없어요. PM은 하려면은 이수해야 되는 교육 과정도 있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그 시간도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다음에 지금 PM으로 당장 가실 수는 없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는 QA 쪽 이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일을 관련된 것들을 하고 또 전체적인 그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보통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죠. 왜냐하면은 스테이크홀더, 비즈니스 오너, 프로덕트 오너들이랑 같이 미팅을 하고 그 사람들의 니즈가 뭔지를 찾아내고 그거를 유저 스토리로 만들어서 디벨롭먼트 팀한테 넘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글을 쓰고 미팅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쌓아지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relationship management, stakeholder management 이런 것들을 쌓았을 때 PM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PM은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코र्스로 가기 위해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스케줄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코디네이터들이 해도 돼요. 근데 문제점 닥쳤을 때 그걸 누구랑 연계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이거에 필요한 팀이나 팀원들은 누구이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껴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BA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프로젝트 리드,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순서로 보통 가게 돼요. PMP 같은 경우에는 PMI 인스티튜트에서 해주는 거는 전 세계 어딜 가도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시험만 패스를 하면은 근데 그 PMP 같은 경우는 옛날식 워터폴 디자인을 가지고서 이제 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요새랑은 조금 안 맞으실 수 있고 요새 하는 건 이제 아자일 쪽으로 이제 할 수 있는 PMP 서티피킷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간단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스크럼 마스터 그래서 아자일 프로젝트 팀 엠바이러먼트에서 그런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긴 뭐하지만 좀 머더레이터 같은 역할을 해요. 스크럼 마스터가. 이제 그런 쪽 자격증도 있을 수 있고. 스크럼 마스터가 PMP보다는 따기가 훨씬 쉽죠. 리퀘어먼트도 적고 수업도 뭐 이틀, 3일 내고서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코र्스들도 있기 때문에 그 쉬운데 그것 또한 뭐 물론 경력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냥 타이틀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 경력이 우선 어떤 일이든 그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그쪽 일을 배우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들인데 제가 놓치지 않고 잘 적어놨다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멘토님들 가시기 전에 오늘 어떠셨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는데 어떠셨는지,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어떤 생각도 갖고 계신지, 그냥 한 줄 평? 뭐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윤님 먼저 저 여쭤봐도 될까요? 어, 네, 오늘 저는 솔직히 한 네다섯 분 올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오셨는데 어쨌든 어,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저희 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환경도 다르고 저희 백그라운드도 다 다르고 이런 네트워킹 겹치는 부분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셔서 좀 다른 분들께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네, 저는 그래도 이제 경험이 많으신 윌리엄님 이렇게 계시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아는 것만 대답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딱 좋았던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세환님? 네, 어, 제가 딱 작년 이맘때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그 구직 활동하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네, 다 그게 얼마만큼 힘든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드리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진짜 그냥 저의 좁은 시야에서만 이렇게 경험한 것들에 근거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잘 걸러 들으시고 이제 너무 본인을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음,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2만 명 중에 이제 그 위에 상위 몇 퍼센트가 결국에는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뭐 시계를 돌려서 다시 캐나다 오기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요. 여기서 일단은 승부를 본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셨으면 최대한 네, 그게 이제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고 네, 그렇게 저도 믿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님, 네. 지금, 네, 진짜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조금 더 얘기를 나누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네, 말씀처럼 진짜 첫 구직이 캐나다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원래 어려웠는데, 지금 더 어려운 것 같고, 구직 처음만 하면은 그 뒤로는 진짜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제일 힘드신 시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잘 이겨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뒤로는 확실히 이쪽으로 오길 잘했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만 시작해 보시면.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윌리엄님, 이 멘토분들 나쁜 사람들 나만 나쁜 소리 한 것처럼 안 들어놓고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 어쩌자는 거지? 저는 일부러 좀 안 좋은 소리를 계속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나는 될 거야, 잘 될 거야라는 자기 위안 만 삼고 있는 고 직장을 안 잡히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현실 자각을 하고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보고 같이 풀어나가자는 그 의미에서 이 자리를 한 거니까 오늘은 좀 안 좋은 소리 했더라도 좀 저 사람 좀 원래 저렇구나라고 그냥 넘어가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같이 좀 어떻게 하면은 나은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같이 참여해서 그때는 좀 더 같이 인터랙티브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뭐 그 질문 주신 거는 제가 지금 잘 적어 놨고요. 그래서 꼭 빠짐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멘토님 분들을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는 이래서 잘 될 줄 알았어. 뭐 이런 의견을 주신 게 있어서 그것도 나눠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어답트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윌리엄님이랑 저랑 이거 처음에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빨리 뼈 때리고 포기할 사람은 빨리 포기하는 게 진짜 그들을 위해 돕는 게 아니라는가라는 생각을 진짜 심각하게 했어요. 근데 아, 제가 뭐라고 내 인생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 뭐 그렇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난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그거를 넘어갈 정도로 이 업을 사랑을 하면은 세관님 말씀하신 그 존버가 이기는 거고요. 아니면은 윌리엄님 말씀대로 빨리 현재 상황을 잘 액셉트하고 무번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으로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은 정말로 구직 활동에서 사실은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내 자신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정말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시기이고 너무 외롭고 누군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 뭐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뭐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잘 멘탈 관리를 하시면서 꾸준히 이렇게 좋은 선배들 많으니까 네트워킹하고 많이 물어보고 갈 길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 보다가 써니버틀이 한 얘기가 너무너무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 주위에서 써니버틀한테 나도 유튜브 할까 말까 뭐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니까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해라라고 해도 결국 할 사람은 한다고 하고 말려도 하고 안 할 사람은 뭐
말린다고 안 했다고 뭐 어차피 그 갈 길은 자기가 정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베이스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정말 좋겠고 아니면은 또 다른 건강하게 또 내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데를 집중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It's really up to you.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다들. 네. 그거를 의견을 같이 좀 솔리드해 주시는 우리 멘토님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멘토님들 다 진짜 봉사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어, 서로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면서 계속 질문도 나눠주시면 조금 더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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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